제가 지금 영상 올려서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드릴 테니까 뭐든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어쨌든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마흔자로하고 위고비가 차이가 조금 있죠. 확실히 두 개 다 맞아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고비는 조금 속 불편한 게 많았고, 마흔자로는 속은 좀 덜 불편한데 식욕 조절은 조금 떨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제 3주차 맞아야 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못 맞고 이틀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식욕이 막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양력학을 좀 찾아보니까 이 GLP-1 계열의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주사가 끝나고 나서도 한 7주 정도는 몸에 농도가 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효과가 남지 않나 싶지만 최적의 그 효과, 체지방을 그래도 5%에서 10% 이상 빼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면은 되도록이면 7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서 최소한 제 생각엔 2달 이상은 그래도 유지를 해야 체지방이 어느 정도 빠지니까 좀 끊어도 요요가 들어올 것 같아요. 항상 요요가 오는 이유는 체지방이 안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은 요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근처 보건소에서라도 꼭 찍어 보셔야 돼요. 맞죠. 2.4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방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또 게다가 위장운동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좀 떨어지고 위암의 발병률도 좀 높잖아요. 그러다 음식이 좀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해서 그래서 위고비가 가장 큰 용량으로 쓰다 보면은 부작용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화장애나 변비나 뭐 구역감, 구토 이런 것들이 2.4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용량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위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니까 또 막 두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처방하신 선생님들과 좀 의논하셔가지고 마운자로 2.5짜리로 바꾸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변비, 네, 맞아요. 변비 생기고 생리지연은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좀 생기니까 생리불순은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이게 2주 이상 또는 그 다음 달까지도 생리불순이 계속된다 하면은 산부인과 선생님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비는 이게 장내세균이 환경에 따라 환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지나면 변비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운자로가 초기 1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위장 운동을 좀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2, 3주만 지나도 그 부작용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많이 움직이시면서 변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고도 변비가 계속되면은 그때는 변비약을 조금 드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운자로 7.5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라 들어온 거예요. 다른 나라 안 받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마흔자로 2주 돼가는데 술 한 번도 안 먹다가 오늘 소주 한 병. 어, 저는 뭐 소주 한 병은 마흔자를 맞으면서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숙취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주는 간이 되게 싫어하는 음식이거든요. 왜냐면 간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 세 개로 생각하는데 하나가 음주,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 하나가 약 이렇게 세 개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음주가 들어오면 이 직원은
일이 엄청 많아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약들에 대해선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쌓거든요.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도 너무 과잉으로 들어오면 얘도 빡쳐가지고 아 몰라 이러고는 뱃살로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자기가 해독하다 하다 열받아서 이제 뱃살로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복부 지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병 먹으셨으면 체지방이 빠지는 데 있어서는 간이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됐겠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으시면서는 음주는 최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 되면 마운자로는 그거 멈추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BMI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비만 전 세계 학회에서도 요새는 BMI보다는 체지방률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는 사람은 또 BMI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말랐는데 근육이 없는데 체지방률은 높아서 BMI가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는 주사 제제들은 무조건 체지방률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아서 내가 정상 체중인데 체지방률이 여자면 30%가 넘었다 하면은 마운자루를 조금 더 유지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한 28%를 조금 유지한다 싶으면은 끊어 보거든요. 뭐 10일 간격 뭐 이렇게 조금 끊어 봤어요. 위고비는 그 마운자로도 제가 이제 귀국해서 환자분들 이제 3주차 될 테니까 좀 경험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체지방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차 굿도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운자로 위고비는 2주에서 3주까지는 부작용이 있고 또 그 한 주 동안에서도 3, 4일차 때 농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때 또 구토 증상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운동은 항상 시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도 어제 위장 운동, 오늘 위장 운동 능력이 다르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뭐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은 사실 맞으면서 조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마운자로 투약 시 혈당 관리 기초 대사량. 사실 마운자로 위고비가 좋은 게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제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당이 올라가야 자기의 일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당이 없을 때 있는 당을 떨어뜨려서 저혈당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관에 당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그것들을 막 끄집어 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살이 빠지는 기전이기 때문에 뭐 혈당은 당뇨가 아니시면은 특히 관련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칼로리가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니까 항상 많이 드시더라도 당을 올릴 수 있는 단당류들, 밀가루 뭐 아시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좀 꼭 챙겨 드셔야겠죠.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비타민 C는 뭐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으시죠? 이게 아마도 식사량이 주니까 체지방이 그렇게 급격히 빠지기보다는 음식량이 줄어서 나트륨이 주니까 부종이 줄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급격하게 총체중이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 생길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 좀 많이 하시면서 너무 체력이 딸린다 하시면은 7일 간격 말고 한 10일 간격으로 다음번 맞으시는 걸 조금 뒤로 딜레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골프 치고 19월 이틀 한 번 쉬는데 체지방 무섭게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유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대 남자인데 체지방률은 낮은데 복부 내장 지방이 강한데 마운자 50대이시면요 사실 내장 지방이 더 높다라고 나오면 마운자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뭐 중성지방이 좀 높다거나 또는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면서 50대 남자시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게 더 체지방률보다는 내장지방이 위험하니까 저는 판단하에 제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처방은 하지만
사실 체지방률이 많이 낮을 경우에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체지방을 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많이 낮추시면 또 그 남성성이 좀 떨어지고 막 눈물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체지방률 많이 낮으시면 이런 약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생활 습관을 먼저 해보시고 운동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떤지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하려 했는데 식욕 땡겨서 차라리 하지. 사실 근육 운동은 그냥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직접적인 주관적인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근력 운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은 소실되고 체지방은 늘어나는 게 노화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면 식욕이 땡기든 안 땡기든 그거는 근육 운동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재환자분들에게 그냥 근육은 늘든 안 늘든 뭐 어쨌든 무조건 매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또 근력 운동도 너무 무리해서 하셔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될 정도로는 하시면 안 되니까 그것도 꼭 전문가하고 잘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베개 누웠다 일어나 머리카락 좀 많이 붙어요. 이게 아까 댓글이 이게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똑같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 우리 몸이 그 세포들이요. 한번 태어나서 계속 같은 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적혈구 같은 경우는 뭐 120일마다 새 걸로 바뀌고 이렇게 다 새 걸로 바뀌면서 우리 몸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 걸로 바뀌어지는 이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노화가 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그다음 피부하고 장 이런 데는 이렇게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포 재생이 되게 빠른 조직이거든요. DNA가.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탈모가 진짜 많이 오는 게 이게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은 머리카락이 재생 능력을 좀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재생하는 시기보다는 빠지는 시기가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다 빠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그리고 비오틴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는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흡수율이 낮아서 한두 알 먹어서는 지금 다이어트 속도와 탈모 속도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용량보다 한 두세 알 더 높여가지고 비오틴 같은 걸 좀 드시면 탈모가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입맛이 없어도 저도 사실 입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복 시간은 간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간이 딱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한테 좀 일거리를 안 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도 생각해 보면은 계속 일을 주면은 저장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프고 식욕이 조절됐을 때 간이 되도록이면은 좀 배 안에 복부에 저장돼 있는 일을 끄집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지만 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너무 장기적인 공복을 하거나 칼로리를 낮추면 우리 몸은 또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저장을 해야겠다는 또 생각으로 판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몸을 다 바꾸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래서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한 3, 4일 굶었더니 한 4kg 빠지니까 그러면 10일 굶으면은 곱하기 3해서 12kg를 빼겠지.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는 순간 몸을 아나볼릭하다 그래요. 저장하려고 하는 몸의 상태로 다 바꾸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 칼로리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 안 고파도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어느 정도 하나 드시고 그리고 뭐 또 계속 배 안 고프면 중간중간엔 드시지 마시고 한 5시간 정도는 공복 유지하시고 그런 패턴을 마흔자로 맞으시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요요가 안 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I보다는 요즘은 전 세계 비만 학회가 사실 체지방률에 훨씬 더 포커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먹는 식욕 조절제보다는 이런 맞는 비만 치료제들이 더 각광을 받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 어릴 때에 비해서 음식들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당장 봐도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과일들도 저 어릴 땐 사과가 되게 신맛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과가 되게 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탕 덩어리를 먹을 수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내가 BMI를 따지고 내가 양을 적게 먹고 하루에 사과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기에는 이제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지방을 감량시킬 수 있는 내용을 자꾸 공부하시고, 저 말고도 또 훌륭한 선배 의사 선생님들 영상들도 보니까 유튜브에 많으니까 자꾸만 공부하시면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흔자로 8일차, 네.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럴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싹생다펜이 장으로 가는 약이거든요. 장으로 흡수가 돼요. 이게 피하 지방으로 가서 전신을 돌아서 이제 장이나 뭐 이자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장으로 가다 보니까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장으로 가니까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생리전처럼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로토닌 저하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면서 마운자나 위고비를 맞지 않으면 이렇게 무드, 그 기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잘 안 돼서 음식으로 다시 기분을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뭐 처방받으실 순 없으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셔서 장의 환경을 자꾸 좋게 해서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얘기들을 저는 구독자나 제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사실 비만이라는 게 생활 습관의 교정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요요가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물론 제재들이 새로 나오면은 그거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면 몸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족발 완전 너무 좋아요. 족발을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주나 술을 먹으면 뭐 의미가 없겠죠. 하루 두 끼 먹기 힘들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끊을 걸 생각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그 기간 동안에 당을 줄이세요. 당은 21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21일만 안 먹어도 다음번에 안 먹고 싶어요. 저는 진짜 빵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가졌을 때, 우리 정엽이 가졌을 때 빵을 너무 좋아해서 75kg까지 막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논문을 봤는데 21일의 기적이라는 논문이 있어서, 그때 아기 낳고는 21일 동안 정말 당을 이빨 깨물고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베이커리에 갔는데 하나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때처럼 당 중독은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맛이 없으신데 빵이나 뭐 고구마, 사과 뭐 이런 과일들은 자꾸 땡기신다, 사탕 이런 것들은 당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부터 마운자로 맞는 동안 내가 한 달 정도는 당을 완전히 한번 끊어보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고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저도 여자인지라. 근데 지금 어제 한숨을 못 자가지고 이제 아들을 여기 보딩 스쿨 보내느라고 데리고 와갖고 엄마 역할 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진료해야 합니다. 네, 진료 어떻게 해서든 제 앞에 있는 환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몸이 하나라 가지고 자꾸 대기 시간이 길어지시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남기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예쁜 저희 직원분들이 또 예쁘게 잘 해줘가지고 이해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마운자로 1차로 맞아봤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버튼을 딸깍 누르자마자 10초 안 기다리고 바로 떼버렸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글문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맞는 주사 제제들은요 웬만해서는 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99%는 약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뭔가 맞자마자 바로 뗀 게 아니면은 그 바늘이 어쨌든 간에 체지방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체지방으로
또 이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꾹 눌러서 깊숙이 눌러서 조금 땅 하시면 훨씬 멍도 안 들고 피도 안 나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배꼽주에 맞지 말라니까 거기 주변이 신경도 많고 모세혈관이 많아가지고 멍들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거지 뭐 흡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똑똑해서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이거를 자가로 만들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자가 주사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많다면 이걸 절대로 자가로 만들진 않았겠죠. 병원에 와서 맞으라고 만들었겠죠. 내일 2주차 시작인데 체중 변화 없어요. 이거 조금 시간 봐야 되지만 2주차 지나고 나서 탄수화물 많이 줄여보셨는데도 안 빠지면 선생님은 약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살이 찐 호르몬이든지 아니면 간의 기능이 안 좋던지 아니면 뭐 신경전달물질이나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살을 안 빼려고 하는 기전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이어트의 방법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치만 원래 마흔자로는 길게 보는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맞습니다. 면허를 2008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2012년에 11년인가요?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옛날이에요. 마흔자로 2.5 맞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엄청 배도 안 고프고 식욕 억제됐는데 둘째 주엔 너무 배고파요. 식욕 조절이 마흔자로의 효과를 대변하지 않아요. 마흔자로나 위고비는 식욕 조절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체중의 감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면은 용량을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탄수화물 절제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2.5를 7일 간격 말고 5일 간격으로 조금 더 땡겨서 어차피 지금 남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당겨서 맞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병원 찾아가 지방이라. 네, 그 유튜브로 제가 틈나는 대로 어쨌든 댓글 많이 답 드릴 테니까 할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분별한 전문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마흔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이 하도 핫하길래 좀 얘기를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답 드릴게요. 억지로라도 음식 섭취를 좀 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이게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면 살은 빠지는데 면역이나 이제 노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필요한 영양제들은 좀 드세요. 저야 뭐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실 수 있고 저도 병원이 용이하니까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좀 항산화제 같은 걸 맞거나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고용량 항산화제들을 좀 드시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맞으셨어요? 좋아요. 먹질 탈모. 네, 맞아요. 탈모가 가장 이제 여성분들 다이어트의 문제인데 끝나면 다시 좋아지긴 해요. 왜냐면 머리카락과 피부와 장세포는 어쨌든 빨리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머리 대머리 안 돼요. 그래도 비오틴이나 비타민C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재생이 안 돼서 노화가 오고 탈모가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항산화제 많잖아요. 그 좋은 거 좀 사서 드세요. 빨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직업이 의사니까 환자분들 기분이 좀 좋으셨으면 해서 말을 되도록이면 예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단백질 먹기가 어려워서 단백질 음료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한 끼를 때우진 마세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와야 우리 몸도 생존에 불리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몸이 동물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생존에 불리하다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얘는 살을 빼다가도 갑자기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면서 이제 정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체기가 온다는 거는 내 몸이 지금 생존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음식으로 생선이나 저 같은 경우는 생선 많이 먹거든요. 생선이나 고기류 이런 것들을 좀 드시고 육포 이런 거 좋고 오징어도 좋고
저는 막 배고프면 김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 음료는 식사를 대체하진 마세요. 그냥 중간에 너무 배가 고플 때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드시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직접 저는 사실 모르지만 웬만한 처방약은 남성 호르몬 말고는 다 먹어보고 맞아보고 어떤지 좀 경험해보고 처방하려고 해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환자들이 어떨지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좀 다들 처방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게 되는 환경에 놓여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데 저라도 열심히 설명을 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체력은 저는 사실 좀 타고나긴 했어요. 그게 체력이란 게 결국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의 수와 크기거든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좀 많고 크기가 큰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수가 좀 빨리 줄어들고 크기도 빨리 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르기닌이나 아르핏 주사 이런 것들을 맞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하지만 아무래도 공장의 수나 크기가 남들보다 작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력도 딸리고 병도 생길 수 있고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교정을 해 나가야겠죠. 40자로 세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먹는 건 처음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처음엔 잘 빠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는지는 그 마운자로가 아마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지방은 좀 빠지고 있는데 부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보시면 이제 부종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체중을 보고 내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운자로 맞으실 때는 체지방인데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이 빠지고 있으면 체중도 줄어야 되는데 그럼 늘어난다. 그 이유는 붓기가 너무 늘어나서 그래요. 이렇게 부종이 늘어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평소에 하체가 좀 더 붓는다거나 또 조금만 짠 거 먹으면 아침에 얼굴 붓는다거나 하는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체수분이 변동폭이 한 2, 3kg 나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루를 맞다 보니까 몸이 자기가 좀 불리하다 생각해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꼭 마운자루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해서 내 몸이 짜지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뭐 체중 변화가 없다면 용량을 좀 올리거나 또는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제재가 맞는 제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다이어트에는.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 기전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지켜보세요. 식욕은 저도 위고비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할세라고 생각하면서 맞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식욕이 있어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고기 위주로 식단을 하고 해산물 같은 거 많이 먹고 해요. 그래서 위고비 땐 속이 불편해서 많이 못 먹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행했어요. 음식을 너무 못 먹으니까 막 이게 먹는 것도 행복인데 근데 마흔자루는 그래도 좀 먹어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좀 행복하긴 하는데 먹어보면 많이는 안 먹히긴 하더라고요. 조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인슐린 저항성 있으시고 지방간 있으시면 무조건 마운자로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운자로 위고비는 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간이 너무 많은 당이 들어와서 짜증나가지고 지방간으로 변신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재들을 써서 좀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 안 해 이러면 이제 뱃살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훨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그래요. 저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님 말고 약간 그런 생각이고 특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뭐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저는 서초에 있고요. 지점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각 원장님들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마흔자루 맞은 당일 술 먹어도 되나?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사 중 하루 운동량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그런 뭐 주사를 맞고 있어서 뭐 이런 거랑 운동량을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운동은 뭘 하든 그냥
일주일에 2번은 1시간씩 PT를 받고 일주일에 2번은 플라잉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바쁘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그냥 하고 있어요. 마흔자로 맞았다고 해서 뭐 더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고요. 마흔자로 1주차인데 식욕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나요? 멀리 보고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히 소량씩 식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좀 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간 정도 이상의 공복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이나 호르몬이나 세포는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이제 모든 호르몬이나 대사작용을 저장하려는 몸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도 한 5시간, 7시간 정도의 금식은 간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 너무 오랜 공복을 여러 차례 반복하시면 그럼 이제 끊으면 요요가 오겠습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도 마흔자루 맞으면 혈압도 좋다. 사실 마흔자루가 혈압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체지방이나 부종이 는 게 결국 혈압을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혈압약을 드시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체지방도 문제지만 부종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흔자루보다는 오히려 식욕이나 이런 부종 치료, 혈액순환 개선제들을 좀 쓰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혈압약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흔자루 1주차 변비 심해지는데 저는 위고비 때보단 나은데 그래도 변비는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장관계 불편감은 GLP-1 아고니스트 계열에 맞는 주사제들은 2주에서 4주면 좀 괜찮아진다고 논문에서 이렇게 훅 떨어져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위고비 맞을 때 위장장애가 되게 심했는데 그때 막 2, 3주 차 맞았을 때 위장장애가 되게 심하다가 4주차 때 아무렇지도 위장장애가 안 와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임신과 출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입덧이 있다가 갑자기 입덧이 없으면 애기가 살아있나 막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애는 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마흔자루 쓸개 없는 사람이 맞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장 운동이나 이런 기전들을 잘 주치하고 상의하시고 처방 받으셔야겠죠. 이게 어떤 상품은 아니니까. 그쵸? 췌장이 작아서 이거 제가 논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처방한 환자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냥 2.5 맞으셔도 충분히 체지방 잘 빠지시고 컨디션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였어가지고, 물론 이건 또 환자마다 다르지만 뭐 7.5까지 써야 하나 싶고, 한국인이라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특히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에게 잘 맞춰가지고 용량을 조절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후기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3주차 맞으셨던 분들 진료 보면서 또 저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제가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또 도움 드리고 해야겠어요. 갱년기 너무 힘드시죠? 근데 지나가요. 갱년기가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니죠. 저도 평생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마음껏 먹고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탄수화물들, 빵, 국수, 과자, 라면 이런 것, 떡볶이 이런 것들은 마흔자루 맞으시면서 먹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마흔자루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마흔자루 드실 때는 그런 단당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시면은 좀 끊어도 요요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은 just do it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은 노후 적금 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 필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70대, 80대 분들의 건강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근육량이에요.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이 7, 80대 때 진짜 많이 아파요. 그리고 4, 50대 때 건강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체지방이에요. 그래서 한시라도 젊을 때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은 자산과 같은 거고요. 지방은 부채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마흔자루 1주차인데 식욕 없으면 안 먹어도 되나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한 5, 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은 좋지만
너무 오래 장기간 굶는다고 해서 체중이 이렇게 선형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너무 공복이다 하면은 우리 몸은 대사를 전부 저장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노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일차 때 아무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운자로 위고비가 그 먹는 식욕 조절제하고 다른 게 다 그때그때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주관적인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주관적으로 뭔가 느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약효가 없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일일비 안 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체중의 변화를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구피임약, 보증이면 피임 효과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약제들은 그 약제와 약 역학이 달라지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피임 효과가 떨어질 만큼이나 마운자로가 그렇게 엄청난 거였다면 아마 가장 크게 적어놨겠죠. 이제 마운자로가.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그럴 가능성 없다고 제 환자라면은 괜찮다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식사 후에 이제 보조제 먹으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처방약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양리학에서 왜 다르게 분류를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거는 처방이고 이거는 건식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문 의약품은 효과 부작용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여기서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이 안에서 부작용도 여기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요 사이 안에서 환자가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결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한 거고요.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먹어도 크게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고 또 뭐 이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크게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은 이제 좀 챙겨 드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같은 요일에 맞으시면 돼요. 용량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마 올렸을 때 속이 조금 불편하거나 부작용이 조금 더 생기신다 생각이 드시면은 7일째 맞지 마시고 한 8일이나 9일까지 조금 딜레이 해보셔도 괜찮고 뭐 크게 부작용 없다 하면은 용량 올리셨으면 또 7일 간격으로 맞으시면 되고 2.5로 계속 맞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으면 욕심 부리셔서 5mm까지 올릴 필요 없어요. 항상 전문 의약품은 최소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 좀 가져와 줄래 아들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5mm 맞을 때 그러니까 2.5에서 5 용량은 안 늘리셔도 돼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게 좋겠죠. 2.5를 보고 이 환자의 부작용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안 맞다 하면 용량을 빨리 증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마운자로 시작해도 당뇨약은 그대로 드셔야 돼요. 당뇨약의 기본 약제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인데 당뇨가 진단되신 분은 메포민은 일단 쓰시면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2차 약제처럼 쓰시면서 체지방을 줄여나가고 그로 인해서 당화혈색소가 많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당뇨약을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제 환자분들께 체중을 좀 줄일 수 있게 도움 드리고 대학 가서 교수님들하고 약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가정학과 의사인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설사 너무 심하죠. 이거 되게 흔한데 이게 왜 환자들마다 다르냐 하면은 장내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마운자로 위고비는 위장으로 가는 약이다 보니까 장에 균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들의 종류가 다른 분들은 조금 위장 불편감이나 변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좀 충분히 드시고 그래도 계속 가스, 부프, 백만이 심하면 요즘은 뭐 근처 내과에서도 노르믹스라고 하는 장내 세균 치료제들을 다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기능의학 공부하고 왔을 때 노르믹스를 썼을 때는 내과 선생님들께서 막 혼냈는데 지금은 이제 NEJM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논문에서도 장내 세균 치료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복부팩만 심하고 가스 많이 찬다 싶으시면 내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비아나 이런 제로 슈가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없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제로 음료들을 먹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화학 구조로 봤을 때에는 그 맛은 단맛을 느끼게 하는데 절대 당으로 인식을 못하게 돼서 사실 살찌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뇌는 굉장히 멍청하거든요. 생각보다 멍청해요. 그래서 왜 향기 좋은 사람 향기 맡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도 막 좋아 보이고 막 머리가 좀,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잘 속아요. 그래서 이게 제로 콜라나 제로 음식, 스테비아 토마토 맞죠? 그런 달달한 음식들이 계속 들어가면 지금 당장에는 세포가 그 화학 구조가 아니니까 당으로 인식을 못하지만 뇌는 자꾸 달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는 이게 지금 단 음식이 들어왔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세포의 교란이 생기면서, 호르몬의 교란이겠죠? 생기면서 실제로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직 장기적 연구는 없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을 그냥 이렇게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최근의 논문들을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든 과하면 좋지는 않다. 물론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로 콜라라고 해서 안심하고 막 드시지 마시고,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막 세수대야처럼 놓고 먹지 마시고 뭐든 적당히. 근육통 있으신 분들도 좀 있죠. 이게 왜냐면 장으로 가다 보니까 참 우리 몸이 과학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장으로 가다 보니까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장 밑에 이제 흡수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혈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염증들이 전신으로 돌면서 조금 근육통, 관절 이렇게 입 많이 헌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 염증이 조금 얼지되게 타이레놀을 조금 드셔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러시면은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좀 의논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한결 같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운자로 2.5, 지난주에 되게 없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전화해 봤더니 이제는 조금 공급이 원활한 것 같아요. 1912는 싹센다 위고비처럼 이렇게 조금 작은 회사는 아니어서 공급이 조금 더 많아서 소비자 가격도 점점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가스 알명수 너무 답답하시면 사드셔도 됩니다. 약사님하고 잘 증상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이게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건 절대 진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환자를 만져보거나 보거나 이렇게 진찰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비슷했던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답변 드리는 거니까 본인의 몸을 잘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 체중 도달하면은 저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운자로는 제가 아직은 목표 체중 도달하신 분들을 다음 주째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위고비는 좀 목표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한 28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약이 비싸니까 조금 이제 10일 간격이나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조금 뒤로 미루면서 줄여나가고, 이제 생활습관, 식사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되도록 다시 안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 맛은 다 잘 먹고 자면 고집하면 머리에 또 입에 넣고 있는 저. 이거는 저기 치치님은 이 마운자로의 기전보다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닌데 자꾸 입에 뭘 넣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저기 영상들에 제가 아주 5년 전부터 이 유튜브에 열심히 그 영상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런 약들을 조금 같이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을 참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위고비
마운자로의 통증 차이는 저도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어쨌든 위고비가 마운자로보다는 장으로 훨씬 더 약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위장 운동이 안 좋아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미세염증이 결국 통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모든 제 환자분들이 미세염증,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게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체중을 줄이는 것도 체지방에서 미세염증이 자꾸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암이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체지방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일단 목이 너무 아프기도 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마운자로를 어쨌든 yes or no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분이 나이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고비를 맞아야 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식욕 조절이 조금 덜 되시는 포커스가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거진다 이제 마운자로로 저는 처방에 나갈 것 같고 생리 전후의 식욕은 그거는 세로토닌 때문이에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니까 생리 전에 음식을 자꾸 보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 영상 보셨지만 전 생리 전 증후군 심해가지고 푸세틴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계열을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마운자로는 아직 소아청소년에서는 허가가 안 됐고 위고비는 소아청소년에서 허가가 됐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게 연구가 돼야지만 허가가 되는 거니까. 네, 도파민. 사실 술, 담배, 이 도파민, 세로토닌 얘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단 거 좋아하는 건 세로토닌의 기전의 문제예요. 세로토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뇌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게 있으니까 세로토닌을 계속 보충하려고 달달한 걸 계속 달고 살고, 술도 세로토닌 쪽이에요. 그리고 담배는 도파민 쪽이에요. 그리고 폭식도 도파민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폭식이 많고 담배를 많이 피죠.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노예가 되진 않아야 되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마운자로 위고비를 쓰시면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맞추는 약도 조금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요요가 다시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정신성 쪽은 아니고 식욕 조절제 계열이 도파민 계열, 세로토닌 계열, 그리고 펜타민 계열 이렇게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먹는 식욕 조절제들은 거의 다 식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약들은 사실 식욕 조절에 포커스라기보다는 이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당을 조절하는 데 포커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춘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전달 물질 쪽은 이제 처방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문진을 해야 되고, 먹고 계시는 먹는 약들도 좀 알아봐야 되고, 왜냐면 이거는 먹는 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계열이 있다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관 예정인데 사실 임신 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임신 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참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 환자의 체지방이나 체중이 임신을 했을 때 아이와 산모에게 훨씬 더 불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냥 일단은 임신 준비 중이셔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처방해서 빨리 임신이 되기 전에 체지방을 낮추고 더 건강하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치의로서는 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또 판단과 그 치료에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환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돼서 이렇게 중요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량 안 마운자로는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있으면 안 늘려도 돼요. 그 효과라는 말은 식욕 조절의 효과가 아니라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효과면은 용량 안 늘려고 꾹 쭉 2.5 쓰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2.5랑 5밖에 없는데
뭐 저도 2, 3개월 이제 또 처방해봐야 알겠지만 뭐 더 높은 게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로토닌 조절할 수 있는 처방약이 있죠. 이거 FDA가 승인한 비만 치료제들 중에 뭐 프록틴, 푸세틴 이런 거 있고, 저 쇼츠에 저도 지금 3알씩 매일 먹어요. 저는 생리전 증후군 때 너무 달달한 젤리를 많이 먹어서. 처방약은 7일입니다. 더 높은 양, 네, 높은 용량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쵸? 저 9시, 여기 시간 아니 7분 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댓글 많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열심히 보면서 댓글 달고, 영상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만들게요. 근데 저희 지금 직원분들이 제가 하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내니까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게요. 이제 제가 답변을 많이 할게요. 초고도 비만이시면은 제 생각에는 마운자로로 좀 바꿔보시는 게 체지방 감량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문에서 이미 위고비하고의 비교 논문에서 마운자로가 훨씬 더 빠르게 체지방을 감량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쓰는 기간을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일라이릴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 한 펜도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위고비 는 아마도 초고도 비만이라서 아주 장기간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체지방을 조금 더 빨리 떨어뜨리는 마운자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베타 알라닌, 뭐 이거 다 아미노산 계열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모두가 단백질로 구성돼 있죠.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또 결국 단백질의 구조니까 필요한 아미노산 제제들은 드셔도 좋지만 꼭 저런 종류만 드신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당뇨 처방 먹는 약제들하고 마운자로 위고비는 기전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당뇨를 진단을 받았으면 일단 1차적으로 메포민이라고 하는 1차 처방약을 쓰면서 2차로 마운자로나 다른 약제들을 쓰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당뇨약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제 이거를 당뇨약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뇨 약제들은 약제마다 다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 약은 쓰시면서 마운자로를 써서 체지방을 감량시키면 당화혈색소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약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생리 전후로 마운자로 맞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체중의 감량보다는 생리 전에는 부종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임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생리 전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 15일차부터 시작해서 28일 그 사이에는 이제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붓기를 많이 늘리고 체지방도 늘려서 임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마운자로를 맞았을 때 조금 체중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제가 1주차 맞았을 때가 생리 때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되게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저도 참 못생김이 있던데, 지금은 이제 생리 2주차 넘어가니까 조금 붓기는 빠지고 체중도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어차피 생리는 가임기 때 매달 해야 하니까 대신에 수분 섭취는 좀 많이 하세요. 다이어트 한약. 저도 한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만 제가 사실 성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라 마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해요. 위고비, 이게 목표 체중, 이건 좀 어렵다. 이건 환자분의 그 구독자분의 그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단 한 번도 마운자로 맞으시다 위고비로 다시 시작하신 분은 아직은 없어서 이건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답변 드릴게요. 체지방이 한 달 기준으로 그래도 못해도 800g 이상은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빠지는 거로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너무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라방 혼자 해봐가지고
또 좀 좌절할 줄 알았는데 소개팅 하듯이 되게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열심히 좀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답 안 할 테니까 응답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귀국하면 조금 답변이 늦더라도 그래도 할 테니까 알람을 해놓으시면 연락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진료는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여긴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들 잘 보내고 귀국할게요. 감사합니다.